일러스트레이터 CC 2021년 버전 챕터 2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챕터 2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하는 강좌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1강으로 준비해 놓은 내용은 그라디언트를 이용한 아이콘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라디언트는 두 가지 이상의 색상 또는 동일한 색상의 색조들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혼합한 것입니다. 그라디언트를 사용하여 색상 혼합을 만들고 볼륨을 추가하거나 라이트나 그림자 효과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라디언트 패널,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하여 그라디언트를 생성, 적용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작업 내용들을 간단하게 완성 파일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요. 자, 먼저 작업 폴더에 따른 구성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강좌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강좌에 따른 매뉴얼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러스트레이터 소스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은 자, 컴플리트 폴더와 그 다음에 스타트 폴더가 들어가 있죠. 컴플리트 폴더는 완성된 파일이고요. 그리고 스타트 폴더는 시작할 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실습할 파일들은 지금처럼 lecture 1_1.ai 파일로 스타트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완성된 타입들을 보시게 되면 자, lecture 1_1.ai 파일 열어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저희가 그라디언트 아이콘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툴 능력인 패스파인더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하는 방법들을 위한 예제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본 예제는 lecture 1_2.ai 파일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해당하는 그라디언트를 활용한 몇 가지의 아이콘들을 드로잉할 예정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강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타트 파일 열어보시면 그러면 이제 미리 준비된 패스 영역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준비된 색상에 따른 영역들이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라디언트가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자, 간혹 가다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폴더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구조는 저희가 포토샵 파일 구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처럼 화면을 간단하게 예시로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들을 실제로 사용 예시들이 들어가 있죠. 자, 그려진 내용들이 지금처럼 예시로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예제는 lecture 1_1.jpg 파일이 되고요. 자, 적용된 사례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lecture 1_2.jpg 적용된 사례가 다음처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파일을 열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lecture 1_1.ai 파일 여시고요. 간단한 저희가 수업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활용 예제를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라디언트 유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그라디언트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그라디언트 툴이 있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패널이 있죠. 자,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형태를 먼저 준비해 볼게요. 저는 사각형을 준비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라디언트에 따른 이런 세 가지 유형의 그라디언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그라디언트에 대한 유형들은 자, 해당 도형들을 일단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 유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흰색은 이제 컬러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먼저 기본적인 컬러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자, 검은색으로 먼저 만들었다고 할게요. 자, 도형을 만들어 줬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라디언트 유형은 이제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타입 유형들은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자, 먼저 선형 그라디언트가 있고요. 선형 그라디언트는 직선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색상을 혼합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에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방사형 그라디언트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방사형 그라디언트는 원형 패턴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색상을 혼합하는 그런 방식이죠. 자, 세 번째 유형인 자유형 그라디언트가 있는데요. 자, 이 기능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CC 버전부터 나온 기능들이고요. 자, 모양 내에서 색상 정지점들로 순서대로 또는 무작위 방식으로 매끄럽고 자연스럽도록 점진적인 혼합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라디언트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형 그라디언트는 다음 두 가지 모드로 장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클릭을 하시고 세 번째 아이콘을 눌러주게 되면 자, 프리폼 그라디언트라는 내용이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해당 그라디언트 모양들이 만들어지는데, 자, 안쪽에 옵션을 보게 되면 자, 드로우 기법이 있고요. 안쪽에 일반적인 포인트 드로우 기법이 있습니다. 자, 포인트 드로우 기법은 색상 정지점 주변 영역을 음영 처리하게 되는데요.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해당 색상을 변경 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인 기법이 있죠. 라인 드로우 기법은 이 모드를 사용해서 선 주변 영역을 음영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라인 기법을 지정하게 되면 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지금처럼 이제 라인 방식으로 편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 방법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자, 해당하는 색상들을 혼합하는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면, 자, 먼저 저희가 이제 그라디언트를 선택했다라고 하고요.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의 색상 기법들이 있는데, 이는 패널에 따른 위치들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게 되면 자, 컬러 내용에서 일단 이제 기본적인 그라디언트를 지정했다라고 하게 되면요. 일단 선형 그라디언트에 따른 기법들을 먼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선형 그라디언트는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위치에 따른 이런 색에 따른 지정이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컬러 그리고 그라디언트 그리고 스와치 기능들이 이렇게 따로 나뉘어져서 그라디언트 배치가 되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같은 그라디언트가 이제 이렇게 패널이 도킹이 되어 있다.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색상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만약의 경우에 이제 CMYK로 바꿨다. 기능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러면 이제 색상 변이를 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옐로우로 지정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끝점에다가는 지금처럼 자,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이제 색을 지정할 수가 있죠. 자, CMYK로 바꿔서 제가 빨간색으로 지정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자,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그라디언트가 지정이 되고요. 자, 또한 저희가 이제 여기서 포인터 값을 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른 색상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을 여기서 시한 색상으로 지정하고요. 뭐 이런 색으로 여러 가지의 색상에 따른 변이 과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 변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라디언트에 따른 편집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라디언트가 이제 편집이 되고요. 그 다음에 툴을 활용하는 방법은 툴을 이제 지금처럼 여기 툴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은 이렇게 선형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 색에 따른 분포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는 동기화돼서 그라디언트 패널과 같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자, 물론 색상을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안에서. 그리고 그라디언트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만들어진 각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동기화돼서 처리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그라디언트를 혼합해서 사용되어지고요. 자, 여기서 원형 그라디언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적용할 수가 있죠. 자, 원형 그라디언트 같은 방법에는 이제
첫 번째 포인터가 바로 동심원의 중점, 그죠? 원의 중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점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라디언트의 모양들은 바깥쪽으로 퍼지면서 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져서 그라디언트의 어떤 기법들이 적용이 되는데요. 색상에 대한 적용 방법들은 동일합니다. 클릭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컬러 패널이 잘 안 보이시는데, 자, 이제 도킹 방법을 조금 바꿀게요. 만약에 이렇게 도킹을 하게 되면, 자, 물론 이제 컬러는 여기 있는 것이 맞고요. 자, 그래도 컬러를 이렇게 변경해서 보게 되면, 자, 여기서 만들어진 컬러에 따른 이런 내용을 지금 CMYK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컬러를 지정하시게 되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지금처럼 K톤으로 있던 그런 K톤의 컬러를 지금처럼 이렇게 바꿔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따른 마찬가지로 중간 톤에 따른 내용들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돼서 바꾼 색상들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 가지의 색상 변이를 주면서 컬러를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그라디언트 툴과 혼합하게 되면, 자, 여기서는 첫 번째 컬러 클릭된 지점이 중간 지점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형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쓰기가 어려운데요. 자, 먼저 한 점을 지정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 점을 지정했다고 할게요. 자, 그라디언트의 툴 지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요. 자,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지금처럼 그라디언트 마지막에 에디트 그라디언트 옵션을 지정하게 되면, 그럼 이제 그라디언트에 따른 이런 중앙 그 옵션들이 변경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컬러를 입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포인트라는 기능을 넣어놨죠. 자, 여기에서는 자유로운, 어떻게 보면 이 점을 기준으로 그리고 선을 기준으로 자유로운 편집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자, 그라디언트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그 다음에 컬러에 따른 위치량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라디언트가 이제 노란색으로 배치가 됐고요. 자, 물론 포인트를 누르게 되면 다음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약간 다른 툴과 비슷한데요. 이 툴은 이제 메시 툴이라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고유에 쓰고 있는 툴로 비슷하게 표현이 되고요. 자, 물론 현재 있는 기능들은 일반적인 그라디언트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비트맵 처리처럼 이렇게 색이 혼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인쇄가 되어질 때는 약간의 방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한 부분을 적용하고, 자, 그 다음에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지정된 컬러들을 적용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색상들을 저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그라디언트 적용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기법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눈여겨볼 기법들은 바로 일반적인 이런 자유형, 그러니까 프리폼 그라디언트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일러스트레이터 CC 버전에서 나온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활용 예제들을 만들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아이콘 작업, 그러니까 이번 강좌의 내용이요, 그라디언트를 이용한 아이콘 제작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아이콘 타입을 만들어 주는데 역점을 좀 두고 있는데요. 자, 아이콘 타입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패스파인더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자, 여기에 기능들 중에, 자, 패스파인더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패스파인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패스파인더라고 하게 되면 이제 도형을 결합하고 그 다음에 연결하고 이런 구조들이 되겠는데요. 자, 기본적인 형식들을 좀 취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자, 두 개의 도형들을 이전 시간에, 그러니까 챕터 1에서 미리 공부하셨지만, 하지만 저희가 이제 챕터 2에서도 새로운 시작이니까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도형 컬러를 칠했다고 할게요.
자, 뒤에 있는 사각형에 따른 타입들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형을 그렸죠. 자, 챕터 1에서도 이미 했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학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도형 두 개를 준비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도형 두 개를 미리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보게 되면 패스파인더라는 이런 기능이 있죠. 자, 이런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그라디언트 아이콘들을 제작을 할 텐데요. 자, 보게 되면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아이콘인 유니트라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은 이렇게 혼합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의 큰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이콘 마이너스 프론트 기능을 누르게 되면 도형이 빠지죠.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도형으로 도형이 빠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인터섹트라고 해서요, 중간 영역 부분만 남는데요. 이때에는 중앙에 있던 색상 부분,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도형의 색상으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exclude, 중간 부분이 비는 거고요. 색상이 지금 연결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해당하는 앞의 색상으로 연결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보게 되면, 자, 여기서 디바이드라는 기능이 있죠. 디바이드라는 기능을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도형이 나뉘어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나뉘어진 도형들은 일반적인 그룹핑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자, 언그룹 기능을 적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룹을 풀어주시고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 연습을 하실 때는 컨트롤 Z로 해서요, 원래 두 개가 결합된 타입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역을 보게 되면, 자, 쉐이프 모드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라는 기능이 있는데, 쉐이프 모드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도형을 결합할 때 쓰는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 기능은 지금처럼 두 개 이상, 그러니까 세 개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자, 트림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머지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는 세 가지 도형이 결합될 때에 약간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형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게요. 자, 제일 위에 있는 도형은 제가 노란색으로 준비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림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쇄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인쇄를 할 때 지금 안에 포개져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인쇄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인쇄대한 도형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를 트림이라고 하고요. 자, 뒤에 보이는 도형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안 보이게 처리하는 그런 기법들을 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도형에 따른 이런 편집 방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트림이라고 하고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렸고요. 자, 근데 이제 트림 중에서도 같은 컬러에 대해서는 이렇게 머지해버리는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인쇄할 때 이렇게 같은 색상일 경우에는 굳이 뒤에 색상이 안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덩어리를 나눌 필요가 없겠죠. 그죠? 덩어리를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처럼 트림 기능을 적용한 것처럼 이렇게 도형을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영역으로, 자, 유니트 기능을 적용하는 것과 비슷하죠. 자, 이 기능을 저희는 이렇게 머지라고 합니다. 같은 색상일 경우에는 하나로 혼합되어지는 그런 기능들을 의미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다음 기능들은 크롭이고요. 크롭 기능은 약간 저희가 일러스트레이터의 마스크 기능과 비슷한데요. 자, 상위에 있는 그런 오브젝트로 지금처럼 이렇게 마스크 처리하는 기능이 바로 이 크롭 기능인데, 이 크롭 기능은 다시 원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기능을 적용할 때는 오브젝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 기능을 일반적으로 사용해 줍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처럼 원복을 시키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능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이라, 자, 두 개의 도형으로 지금 보고 확인을 할게요. 자, 지금 기능에서는 아웃라인 기능이 있죠. 아웃라인 기능은 이렇게 선분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자주 쓰진 않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백, 그러니까 이 기능과 반대되는 기능은 마이너스 프론트 기능과 반대가 되죠.
마이너스 프론트는 앞에 있는 도형으로 빼주는 거고요. 여기는 뒤에 있는 도형으로 빼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기본적인 옵션을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두 개의 활용 예제를 저희가 풀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가 연습 예제를 첫 번째 lecture 1 언더바 1.ai 파일을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보통 이제 수업에 따른 내용들은 일러스트레이터나 아니면 포토샵과 같은 툴들은 그래픽적인 요건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적인 요건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활용 예제를 풀어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종합 예제가 오게 되면 그러면 예제 위주로 진행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lecture 1 언더바 1.ai 파일을 여시고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전에 알려드렸고요. 자, 먼저 가이드라인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영역으로 편집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기본적인 도형을 편집하기 위해서 자, 쉐이프 형식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먼저 흰색과 검정색의 디폴트 옵션으로 지정하는 걸로 할게요. 자, 먼저 지정을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자, 쉐이프에 맞게 이런 식으로 그려 나갈게요. 자, 먼저 수직 형태를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원 타입도 그리겠습니다. 자, 원 타입을 여기서 맞춰서 그리는 걸로 할게요. 자, 물론 이제 정렬 타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영역들은 기본적인 타입에서 저희가 필 옵션이 없는 것이 더 그리기가 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에 대한 내용들 중에 자, 스트로크 옵션도 조금 얇은 테두리 선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게 편집이 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중에서 자, 스냅 툴이라는 옵션이 있죠. 그죠? 여기서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스마트 가이드 옵션이 켜져 있는 타입으로 그리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도형을 그리시고요. 보통 이제 Shift로 그리시면 이런 도형들을 그릴 수가 있죠. 자, 정렬 타입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얼라인이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중앙으로 배치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중앙 도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회전 옵션을 사용해서 지금처럼 90도 자, 미리 보기 하게 되면 이렇게 회전이 되어지죠. 카피.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도형을 합치면 되겠죠. 그러면 두 개 도형을 선택하고 자, 패스파인더에 보통 이제 얼라인과 패스파인더 패널은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쉐이프 모드에서 혼합시켜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마이너스 프론트가 적절하겠죠.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게 되면 자, 두 개 도형을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 자, 도형이 만들어졌죠. 자, 하게 되면 자, 이쪽에 있는 도형이 앞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요. 자, 먼저 마이너스 프론트라는 기능은 도형이 앞으로 나와 있어야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도형을 선택하고요. 자, 여기서처럼 디바이드 기능을 사용하셔도 되시는데 이 도형을 제일 앞으로 자, 이렇게 배치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프론트 기능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엔 다 끝나셨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 도형의 스왑 기능으로 스왑 필 앤 스트로크 기능으로 이렇게 해당 도형을 칠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도형을 완성해 나가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도형으로 이렇게 완성이 돼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의 도형을 그리시고 자, 큰 덩어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수직의 형태를 Alt로 복제. 자, Alt. 그 다음에 수직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Shift.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가이드를 켜진 경우에는 자, 지금처럼 이제 뷰 기능에 들어가 보시면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죠. 그죠?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으면 그러면 굳이 저희가
Shift를 안 눌러도 가이드라인에서 보이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자, 두 개를 또 잡고 Alt Shift 기능을 누르시면 도형이 완성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벌집 모양에 대한 것들을 제작을 하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컬러링이 약간 다르게 처리가 돼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런 육각형을 먼저 그리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자, 폴리곤 툴이라는 게 있죠. 그죠? 폴리곤 툴을 눌러보시면 자, 툴 내용을 제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 툴에서 도형을 드로잉 하시면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육각형이 그려지죠. 그럼 지금처럼 맞춰서 그려지는데 혹시라도 면의 개수가 다르시게 되면요. 지금처럼 이제 키보드 키를 사용해서 상방향과 하방향 키를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이제 적당히 그렸다고 하고요. 저는 테두리 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얇은 선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자, 도형에 따른 작도법이 필요한데, 자, 이런 작도법은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맞췄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원을 그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원에 대한 이런 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중앙 원으로 제가 이렇게 원을 그렸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원이 딱 맞도록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요. 자, 이때는 몇 가지의 어떻게 보면 옵션 키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가이드라인을 보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런 기능들 중에 자,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세미콜론 키를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받다가 이렇게 이런 기능들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챕터 2가 되기 때문에 자, 이전 강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Y를 누르시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능이 자, 컨트롤 Y 키를 누르시게 되면 아웃라인으로 볼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옵션에 따른 이런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면에 정밀하게 맞추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중앙점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약간 디테일하게 지금처럼 면의 위치를 좀 잡아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잡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 이런 식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에 따라서 지금 다시 조건을 바꿔 볼게요. 자, 이 기능 자체가 한 번 더 누르면 가이드라인이 보이고요. 지금 면들을 맞추는 걸로 할게요. 맞추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원활한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스마트 가이즈를 꺼놓고 작업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맞추셨다고 하고요. 자, 도형을 마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기준으로 해서 도형들을 이동시켜 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 기능들을 가장 원활하게 수행할 것들은 바로 이제 로테이트 툴이죠. 자, 해당하는 Alt 좌표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보이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기능들을 가이드라인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아웃라인으로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아웃라인으로 보시면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거 각도는 이제 6개니까 60도 각도로 제가 회전을 시킬게요. 카피본을 만드시면 여기처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 각도를 60도 각도로 중점을 기준으로 해서 맞추시게 되면 이를 통해서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에 트랜스폼 어게인이라는 기능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 반복을 시키면서 해당 도형들을 그려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원형에 따른 타입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이었고요. 여기까지 만드시고 일단은 연한색으로 혼합을 시킬게요.
자, 스와치에서 간단하게 스와치를 켜놓게 되면 그러면은 옅은 색을 지정했다고 하겠습니다. 테두리 선은 없애고요. 자, 이렇게 옅은 색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당 도형을, 자, 앞에 배치되는 이 단절의 도형, 그러니까 4개 도형을 선택하고요. Alt로 복제시키겠습니다. 약간 비껴서 복제하시는 걸로 할게요. 비껴서 복제하고 색을 더 진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진하게 만들면 그러면 해당하는 아이콘 타입이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또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서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도형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다음 도형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원형을 그릴 필요가 있겠죠. 원형을 그려주고, 자, 마찬가지로 스트로크로 표현되는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얇은 걸로 사용을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또 한번 맞춰볼게요. 원형을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때에는 뭐 지금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으면 저절로 잘 맞춰지죠. 자, 이 상태에서 비껴간 사각형,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중앙 부분을 그리신 다음에, 자, 세개 도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온라인 패널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중앙으로 맞추시면 이렇게 중앙이 맞춰지고요. 이 상태에서, 자, 해당하는 도형을 2개를 지금 이렇게 잡고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시키겠습니다. 그럼 도형 자체가 이렇게 변하겠죠. 그죠? 칠해진 도형 영역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도형을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회전 복제 90도, 자, 회전 복제 시키면서 도형이 만들어지고요. 자, 2개 도형은 혼합하는 걸로 할게요. 자, 선택할 때 Shift를 누르시면 그러면 지금처럼 A, B의 도형이 같이 선택이 되어지죠. 자, A, B의 도형이 선택되어지면 그러면 유니트 기능으로 혼합시켜 주시고요. 그러면 자, 이게 앞에 있는 도형으로 만들어야겠죠. 왜냐하면은 이 도형 대 이 도형이 빠져야 되니까 이를 색상으로 저희가 해석해 볼게요. 자, 스와치에서 제가 파란색으로 놨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게 되면 이제 두 도형이 빠지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기능을 적용하시면 이렇게 원형 도형으로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나머지에 따른 이런 도형들은 저희가 4개 그려준 방식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행과제를 계속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첫 번째 아이콘이 그려졌고요. 자, 이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응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이콘을 그리는 작업들 저희가 그라디언트를 이용한 아이콘 제작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그라디언트를 이용한 아이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된 내용들은 이렇게 그라디언트 이용하고 그 다음에 투명도를 이용한 이런 대상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작업하는 내용들은 스타트 경로 하위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렉처 1 언더바 2.ai 파일 여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지금 가이드라인이 있죠. 가이드라인을 보고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있는 부분들은 적용된 그라디언트들을 이렇게 미리 섞어 놨고요.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형 그라디언트로 되어 있죠. 작업을 한번 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패스를 먼저 준비해 놔야 되고요. 자, 패스는 기본적인 덩어리가 없는 선분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드로잉을 해볼게요. 자, 드로잉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가이즈를 좀 끄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가이즈 옵션이 있죠.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는 스마트 가이즈 옵션을 끄시고요. 그 다음에 작성하시면 되시는데 일반적인 선에 대한 두께는요, 최대한 얇은 선으로 제작을 하시면 되십니다. 일단 기본적인 러프한 선 영역들을 그려볼게요.
자, 나중에 수정할 부분이라 자, 수정하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처럼 드로잉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형. 자, 여기 두 번째 도형을 그리기 전에 여기에 면이 이렇게 분할이 돼 있죠. 그래서 완성된 도형과 비교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완성된 도형을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도형이 분할이 돼 있죠. 이는 패스파인더 기능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열린 선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분을 준비할 때는 미리 열린 선분으로 이렇게 준비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린 다음에는 나중에 요거는 수정할 부분이라 자, 직접 선택 툴로 해당 영역들을 이렇게 수정해 나가면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면에 따른 구성들이 필요한데 자, 영역에 대한 구성들을 지금처럼 원툴로 그려볼게요. 자, 원툴로 해당 대상을 처음에 이제 큰 도형을 그렸다고 하겠습니다. 자, 맞춰주기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원형 도형을 그리시고요. 자, 선분은 가장 얇은 선을 쓰는 걸로 할게요. 자, 스트로크 두께는 0.25 정도 얇은 선으로 두께 준비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해당 도형을 이동하면서 Alt 복제, 그죠? Alt 복제해서 도형을 그려줬습니다. 자, 약간 변형 주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형을 지금 결합을 해야겠죠.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해당 도형이 그려진 방법에 대해서는 자, 완성본을 보시게 되면 자, 렉처 1 언더바 2 언더바 process.ai 파일이 있는데요. 열어보시면 과정은 이렇게 되죠. 자, 과정은 지금처럼 이렇게 투명도에 따른 옵션들도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서처럼 이 부분이 지금 그려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부분은 일단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의 편집 방법들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위에 있는 도형을 일단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F. 자, 일반적으로 몇 개의 편집 방법들이 있는데, 자, 이동하면서 도형을 복제할 경우에는 Alt 기능을 사용하고요. Alt 기능 키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도형 위치에서 복제를 한다라고 했을 땐 에디트에 카피를 시키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F 페이스트 인 프론트라는 기능을 적용해서 동일 위치에 도형을 그려주는 거죠. 컨트롤 C 컨트롤 F 자, 동일 위치에 도형이 그려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해당하는 기능을 크기를 줄여줘서 안에 있는 동심원 모양을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리게 되면 장점이 있죠.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크기를 중심점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인 편집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처럼 이제 이 도형은 지금 파란색 도형과 그 다음에 똑같은 도형에 흰색 도형이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자, 그래서 이 도형은 지금 바깥쪽 도형을 제가 이렇게 빼놓을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빼놓을 때는 커서 키를 활용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이때 저 같은 경우에는 세팅할 때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일반적인 환경 설정 컨트롤 K를 누르게 되면 자, 여기서 유니트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서 키에 대한 이런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키보드 인크리먼트라고 되어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mm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이동할 때 지금 Shift 키로 이동하게 되면 이동량이 굉장히 많아지죠.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아래로 배치할게요. 자, 아래로 배치하게 되면 도형이 배치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도형을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연결할 때는 자, 여기서처럼 여기서는 이제 도형을 봐야 되니까 나머지 부분들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큰 도형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자, 쉬프트를 가지고 이동시키는 거죠. 자, 여기에 따른 편집을 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위에 있는 도형은 밑면이 필요 없고요.
자, 직접 선택 툴로 이렇게 버리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아랫면은 윗면이 필요 없죠. 이렇게 만드시면 이제 도형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연결해 주면 되겠죠. 연결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펜 툴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약간, 자,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시면 여기도 이제 약간 정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연결하실 때 약간 곡선 타입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근데 여기서는 약간 어렵기 때문에, 자, 지금처럼 이렇게 곡선 타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결합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수정이 필요하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여기서 기준점이,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펜 툴로 중간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디테일한 편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거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펜 툴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드래그 방식으로 이동해 주시면 연결이 될 거고요. 잠깐 이제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들은 나중에 편집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지금처럼 만들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배울 툴로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바깥쪽에 있는 부분 이제 그려졌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걸 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도형을 제가 편집할게요. 자, 안에 도형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배치해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자, 필요 없는 도형들은 제거하겠습니다. 이제 안에 도형은 여기 있죠. 자, 이 안에 있는 도형은 그라디언트 도형과 그 다음에 흰색 도형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도형과 흰색 도형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도형에 대해서는 컨트롤 C, 컨트롤 F 하나를 더 따냈고요. 이 도형은 지금 흰색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쪽으로 뺀 거는 그라디언트로 사용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편집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편집 영역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색이죠. 자, 이렇게 돼서 컨트롤 C, 컨트롤 F 또 만들어서 이제 도형 3개를 복제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하게 되면 이제 도형을 만들어 볼게요. 자, 도형을 이동하시면서 Alt, 그죠? 이렇게 이동하시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또 한 번 도형을 선택하시고, 이동하시면서 Alt.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필요한 도형들이 있겠죠? 자, 선택하신 다음에, 자, 모저리 디바이드. 자,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 기능을 활용하시면 분해가 됐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필요한 도형들은 이 안에 있는 2개의 도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영역은 언그룹 시켜주시고, 자, 바깥쪽에 동심원 제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동심원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안에서 또 생긴 선이 있겠죠.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제거해 주시면, 자, 이런 모양의 초승달 모양의 것만 이렇게 남기시고요. 이렇게 패스 준비를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광택 부분을 그려볼게요. 광택 부분을 그려보면 선택하고 그 다음에 드래그, 선택, 드래그. 자, 이거는 직선으로 표현할게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아이콘 모양이 완성이 됐고요. 자, 다 그리셨으면, 자, 패스를 조합하시는데, 자, 조합하실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선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이때는 컨트롤 누르시고, 클론, 지금, 그죠? 클론 키 누르시면 패스가 정확히 만들어져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 손으로 그려진 부분들은 컨트롤 Y로 이런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아트웍 편집이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컬러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컬러링은 이제 아까 전에 가이드 문서, 자, 스타트 경로 하위에 있는 자, 렉처 1 언더바 2번 파일을 보시면 그러면은 해당 파일들이 이렇게 보이게 될 거고요. 자, 보게 되면 여기서처럼
자, 영역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지금 두 개의 영역, 자, 미리 보기로 갈게요. 자, 미리 보기로 가시고, 자, 영역이 여기에 이제 포개진 타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도형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F, 위치를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동하고요. 이 상태에서, 자, 디바이드 기능을 적용할게요. 자, 두 개로 분할이 됐겠죠? 분할이 되면 여기서 지금 언그룹, 그리고 자, 두 개 포개진 도형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포개진 타입으로 만들었고요. 자, 먼저 위치를 잡아 볼게요. 이렇게 위치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이게 하나의 도형이죠. 도형 영역이고요. 가이드라인 볼게요. 여기서 도형을 일단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있는 건 흰색 도형, 그죠? 이쪽에 있는 건 파란색 도형,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영역 이런 식으로 준비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컬러링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선택을 먼저 하시는데, 자, 저희가 스포이드 툴을 사용하실 때는 단축키가 I키죠. I키를 누르게 되면 스포이드 키가 되는데요. 전체 영역을 지정하시고 첫 번째 그라디언트를 클릭해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영역을 조금 바꿔볼게요. 자, 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G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G키를 누르시고요. 자, 그라디언트의 방향을 바꿔주시면 영역이 바꿨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를게요. 선택 툴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I키 누르시면 그라디언트 툴로 바뀌어서요. 다시 한번 흡수. 자, 그 다음에 다시 G키 누르시고, 자,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운용하셔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보시고요. 제대로 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컨트롤 클론 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해당하는 선택 툴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I키 누르시고, 스포이드로 흡수하시고, 다시 G키 누르시고, 그라디언트 모양 바꿔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운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고 해당 도형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I키 누르시고 그라디언트 흡수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G키 누르시고 그라디언트 모양 바꾸시고, 이런 식으로 자, 옵션에 따른 것들을 단축키를 활용하시는 방법으로 제작하셔야 되고요. 자, 옵션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선택 툴로 가볼게요. 자, 해당 도형 Shift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도형 지정했고요. 자, 이 도형에 대해서는 제가 흰색을 지정할게요. 그래서 흰색 도형 컬러를 킨 다음에 여기서 흰색 도형을 지정했다고 하고요. 스트로크는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보이지는 않겠죠. 자, 이 상태에서 배치해 볼게요. 지금 요건 약간 엣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엣지가 있는 경우에는 삭제해야겠죠. 그죠? 이게 이제 삭제되면서 덜 삭제된 이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삭제된 부분을 제거하시고, 자, 그려진 영역들 중에서 이제 원 부분을 위치하시고요. 물론 이제 크게 티는 안 나겠죠? 티는 안 나는데 이제 여기에 가려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가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가려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그라디언트도 마찬가지로 전체 영역에 대한 그라디언트죠? 마찬가지로 I키 누르시고 스포이드 흡수하시고, 그 다음에 G키 누르시고 그라디언트 모양 바꾸시고요. 자, 필로 가야지만 그라디언트가 적용되죠. 자, 위치하신 다음에 선택 툴로 바꾸시고요. 여기서 위치하시면 되죠. 자, 도형은 밑으로 배치하겠죠. 컨트롤 뒤로 가는 키 누르셔서 배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치하시고, 마지막으로 자, 파란색의 그라디언트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 툴로 이렇게 적용하시고 선택 영역으로 가볼게요. 자, 가보시면 이쪽에 있는 영역은 일단 이제 투명도가 있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트랜스페런시라는 패널이 있죠. 여기서 50% 정도 적용하게 되면 투명도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은 투명도를 60% 정도 하고요. 네,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그럼 아이콘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보게 되면 뒤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더 명확히 보여야 되니까 자, 아트웍으로 한번 가볼게요.
컨트롤 Y 누르고 여기 있는 걸 제일 앞으로 빼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면 있죠. 자, 제일 앞으로 빼게 되면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숨겨져 있고 요거는 보이는 걸로 이렇게 완성해 보시면, 자, 여기 이런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방식들대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 그려주셨으면 그러면은 여기서 그룹핑 시키셔 갖고 완성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도형 한번 그려볼게요. 다음에 컵 부분 한번 제작해 볼게요. 컵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작 방법은 단순한데요. 자, 먼저 동심원, 기본적인 도형을 가지고 동심원 부분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분할된 영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 스트로크는 얇은 선으로 쓸게요. 자, 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안에 있는 내용은 Alt로 복제. 자, 복제할 때는 지금처럼 Alt 복제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복제가 이루어지고요. 덩어리는 없애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내려오시면서 또 마찬가지로 Alt 복제 크기를 조절하시고요. 자, 조절할 때는 지금처럼, 자, Alt를 누르시고 조정하시면 그러면은 크기가 중심에서부터 조정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큰 덩어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가 필요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또 컨트롤 C, 컨트롤 F 내용으로 만드신 다음에, 자, 내부 도형을 만들게요. 자, 마찬가지로 Alt를 조정하시고, 자, 위로 약간 당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형 크기를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자, 그러면 큰 덩어리를 위해서 저희가 프로세스 Y를 볼게요. 자, 보게 되면 이 덩어리에는 지금 이런 식의 그라디언트 큰 덩어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자, 영역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큰 덩어리는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자, 컨트롤 C, 컨트롤 F. 자, 멀리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는 자, 도형을 만들기 위한 것들, 자, 두 개의 도형도 이동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해 놓고요. 자, 편집을 위한 도형도 필요하겠네요. 컨트롤 C, 컨트롤 F.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만들어 놓게 되면 일단 이제 도형 분리를 할게요. 자, 먼저 큰 덩어리를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선분을 제거했고요. 제거했고, 그 다음에 연결 부위를 펜 툴로 연결하셔도 되시고요. 컨트롤 J로 하게 되면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두 점을 잡고요. Shift로 잡아야겠죠? 두 점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컨트롤 J로 연결하게 되면, 자,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쉐이프 도형에 해당되는 거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디바이드 기능을 사용해서 도형 분리를 시키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언그룹을 시켰고요. 자, 위치 이동할게요. 자, 아래쪽 도형 위치 이동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컵 모양을 만든 거죠. 자, 제작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아래 도형은 이제 색상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만들어줬고, 이렇게 해당 그림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링을 입힐게요. 자, 이 도형은 이제 심플한 도형이라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먼저 가이드라인을 가리고 제작을 할게요. 자, 전체 내용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스포이드로 해당 내용을 다 컬러링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컬러링을 했고요. 자, 먼저 하나씩 전체 도형에 대한 편집들을 해볼게요. 아, 이 도형은 여기가 이제 나뉘어야 되는데,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네요. 여기서 자, 도형을 이렇게 해당하는 패스파인더로 마이너스 프론트 시킬게요. 자, 이게 앞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앞에 도형을 만드신 다음에 마이너스 프론트 이런 형식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도형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G2를 누르시고요. 그라디언트를 밝게 빼셨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트랜스페어런시에서 자, 도형에 따른 불투명도를 50%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도형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라디언트 방향은 이거, 그리고 이 도형에 대해서도 선택하고, 선택 시에는 저희가 컨트롤 키를 누르면 선택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그라디언트 모양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선택 V 툴로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Shift로 지정하시고 불투명도는 50%. 자, 해당 도형들 배치해 볼게요. 자, 도형 두 개가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치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컷 모양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G 그라디언트 모양을 바꿨고요. 자, 선택하고 G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두 개 도형을 선택 툴로 불투명도 50% 제작했고요. 배치했죠. 이렇게 해서 콧 모양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해당 도형이 제일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제작하시면 자, 이 부분이 제일 올라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부드럽게 섞이는 느낌을 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빛나는 부분이 있죠. 빛나는 부분에 대해서 광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리시고요. 이때는 이제 도형에 따른 자, 트랜스페어런시라는 걸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투명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투명도를 줘서 만들어 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따른 도형을 자, 여기 선분에 따른 내용들을 기본적인 쉐이프로 그릴게요. 자, 물론 직선으로 그리면 맞지 않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도형은 이제 테두리 선을 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자, 전체 도형을 이동하는 걸로 하죠. 자, 이동시켜 주시면 그 빛나는 부분이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부드럽게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법은 저희가 이 도형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형은 밑으로 배치할게요. 이런 식으로 밑으로 배치하는데 자, 이렇게 밑으로 배치했다고 하겠습니다. 아, 위로 배치하겠네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저희가 불투명도는 60% 정도 준다고 할게요.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저희가 다음에 배우실 이펙트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라는 게 있죠. 자, 이거는 퍼져가는 기능들 적용할 때 쓰는 옵션이고요. 자, 미리 보기 기능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기능이 사진 이미지에서 보통 이제 퍼짐 효과가 만들어지죠. 그런 것처럼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런 어떻게 보면 광택이 있는 컵처럼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돼서 자, 이것들이 아이콘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그라디언트를 이용한 아이콘 제작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두 개의 예제 정도 만들어 봤다고 할게요.